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네,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뭐 옥신각신 끝에 결국 선별 지급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피해를 입은 국민한테 좀 가려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1차 때하고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뭐가 달라졌는 거죠? 네, 일단은 1차는 보편 지급이었고 가구당 지급을 했습니다. 네. 국민 1인당 어느 정도의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인데 주요 업종별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 PC방,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시설들이 사실상 영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거의 90%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한 호텔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년 대비 이제 수익률이 떨어졌을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등의 업종별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이제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소상공인, 뭐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고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산이 그러니까 입금 내역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따질 때 행정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비난, 이건 역시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목표 알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선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국민을 좀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 뭐 이해가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선별하면 행정명령 들고 추석 이전에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걱정스럽네요. 네, 저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예. 처음에 0세부터 만 6세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90%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90%에 해당된다라는 인증을 받으러 가야 되고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급 비용과 행정 비용, 그러니까 행정 분별 비용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가격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전 국민 지급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만 6세에서 만 7세로 오히려 한 살 또 늘어버렸어요. 아하. 여기에서 저는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과연 그 피해 업종, 어렵다고 하는 업종에게 일시적으로 월세나 전기세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서 우리 동네 상권이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해서 알리게 해서 또 한 번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까지 얻을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좀 의아한 게 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땠는가를 분석하는 게 먼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놓고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효과가 있었다, 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조금 말이 바뀌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가계, 근로, 사업, 재산소득이 네. 모두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했지만 이 재난지원금 효과로 이전 소득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증가했다. 예, 그리고 반대 의견에는 2분기에도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2, 3개월에 준하는 어떤 반짝 효과였다. 이런 또 주장이 서로 약간 다른 주장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평가하기 나름 같아요. 지금 단기간. 그러면 두 분은 지금 전 국민 지급 효과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있었다고 보는데 소고기 사 먹었어요? 뭐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 가서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 2분기에 전가구 평균 소득이 4.8%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언론사에서 전세, 월세 그리고 자가 형태로 이제 주거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눠봤더니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그 가구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 이제 고소득층한테 좀 더 효과가 많아졌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예. 오히려 전월세들이 조금 더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나마 더 떠받쳐서 이 정도로 묶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뭐 그대로 묵혀둘 수 있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다 소비로 썼을 것이고 그거 자체는 소비 진작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재난지원금 처음 논의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징적 의미 어쨌든 복지국가로 가는 네. 그 방향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급이 되었다는 거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시그널을 준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또 경제 성장률도 뭐 좋게 평가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1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네. 단기 강제 경기 부양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신문들이 어떤 기사를 지금 쓰고 있냐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했었던 5, 6월 소비 회복률이 높아졌지만 7월부터 곤두박질 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5월, 6월에 올라갔다는 것이 또 반증이 된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걸 스스로 또 인정한 거예요. 보수 경제신문 말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5, 6월에 왜 올라갔느냐. 재난지원금 5, 6월 사용률이 90%를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서 8월 31일까지였는데 5, 6월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이 됐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다만 따져봐야 될 것이 이제 적자 규모인데 지금 분명히 국가 채무 비율이 2009년 37.7%에서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46.7로 올랐습니다. 네. 불안하죠. 50%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통합 재정 수지 비율로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왔던 결과인데요. 네. 2019년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OECD 평균 마이너스 3.3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6이에요. 선방을 했죠. 그렇다면 올해를 비교해야 됩니다. 3차 추경한 것까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3.9예요. 2019년 OECD 평균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 평균을 보면 다른 나라 OECD는 마이너스 12.7입니다. 월등히 차이 나네요. 월등히 차이 나죠. 예. 통합 재정 수지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분명히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9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월등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채의 금리는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적자 국채, 빌린 돈은 많은데요. 이 빌린 돈을 갚는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2009년 평균 4.4에서 2019년 1.5%로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건.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에 비해서 갚을 돈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오히려 적어진다. 해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재난지원금이 1차 때 어쨌든 간 효과는 본 것 같아요. 네, 전직 삼겹살 목살 전문점 장원식당 대표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상인회 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됐을 때 어떻게 효과를 좀 체감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여쭤봤던 분들은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 보면 여론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체감적 여론. 비록 MC 장원 친구들한테는 얘기지만 그리고 OECD 분석하고 보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정부는 그냥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왜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적자 국채로 인해서 더 이상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535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보건복지 고용에 해당하는 이제 예산안이 199조예요. 네. 200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올해 말에 급하게 추경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년에 본 예산안으로 올리자. 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추경보다는 본 예산으로 본 예산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내년의 비전을 멋지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내년까지 그 자영업자들이 모두 버티고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뭐 보편적으로 좀 특히 타이밍 시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별적 지급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진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또 행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재정 좀 괜찮다는데 뭐 금리도 낮아졌다는데 그리고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라는데 다 주지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줬으니까 받고 또 싶어요? 받고 싶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늘 그렇게 여론에만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뭐 지금도 나오는 게 화물차 기사는 못 받고 뭐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제 따는 학원버스 운영하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을 좀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뭐 지방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못 받았어요. 거기 걸려서 상당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못 받노? 내가 못 받는 게 말이잖아. 했던 이게 기억이.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 나름대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 나름대로 기분이 상할 수가 있는. 그래서 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은 과연 어떤지 우리 네. LG 장원 댓글 준비했죠? 네, 터디 댓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개 추려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5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해도 임차료, 관리비, 기본 전기료가 월 600만 원. 아하. 10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손님 한 명 오는 게 제일 큰 도움입니다. 그렇죠. 자, 이분은- 가지고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지급을 염두에 두시고 쓰신 댓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 2차는 죽고 나서 받으려나? 아하. 네. 고용안전지원금이 수령하거나 지급 신청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네. 하는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면 찬성. 서류상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반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득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다 증명해야 보니까 되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많을 소득을 수도 더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네. 잘못된 행정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요. 한계입니다. 실상할 수 그러니까요, 없는 예. 거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죠. 저도 필요해요. 네, 저도 필요합니다. 니도 필요하고. 예. 얼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필요할- 얼굴이에요. 예. 필요하죠. 저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제일 얄미운 스타일이에요. 예. 참 자기만 잘났어요. 음. 네. 정작 소상공인들이 전 국민 지급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인 거지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가던 상권도 이렇게 지급받게 되면요. 우리 동네에 돈을 쓰기 위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손님이 1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상생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에 나선다. 이런 현상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하고 2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3차, 4차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판단할 때 네. 좀 논거나 근거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재난지원금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가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면 현금으로 주면은 그분의 소득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근데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딱 잡힌다. 예. 정확하게 전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뚜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저와 이제 황교안 부대변인이 똑같이 얘기했던 것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취약계층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현재 세금 과세는 국세청이 하고요. 네. 4대 보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를 단일화해서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면 쉽게 된다. 그래서 독일의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분증과 세금 번호만 입력하면은 이달의 소득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3일 만에 나온대요. 네. 안전한 통합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것이죠.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4대 보험 통합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안 됐죠. 그렇다면 지금 다시 가져와서 이 통합법을 발의를 해서
하루만 해도 이 사람의 소득, 전년도 소득 대비 올해 소득이 어떤지 뚜렷하게 내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저도 뭐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세부 지급 기준. 그러니까 뭐 아까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서 뭐 25% 이하는 준다. 그러면 24%에 걸린 사람하고 소득 역전 현상. 이런 것도 사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점수로 한다면 69점까지는 안 주고 70점부터 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박탈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지급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지급 기준. 앞으로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워져야지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큰 틀의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은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계속 국채가 늘어나면 앞으로 재난지원금도 줄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 부분은 좀 같이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원도 네. 받고 싶죠? 아, 물론 받으면 좋죠. 네. 그런데 만약에 선별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작년도 제 소득과 올해 제 소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받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받으면 안 저는. 되는데 네. 작년 소득 때문에 받게 된다는 네, 거죠. 간절히 지금 안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받을 혹시라도 것 같죠. 지급될까 봐 너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제 양심이 허락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걱정돼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이 세금 아마 많이 냈을 겁니다. 이번에 8월 말일까지 내는 거였거든요. 아마 작년에 장사 잘 될 때는 당연히 올해도 잘 될 줄 알고선 그 세금 낼 돈 따로 마련 안 해놓으셨을 거예요. 올해 와서 힘들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서 융통해서 힘들게 빌려서 아마 세금 냈을 겁니다.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있어서 나라에서 박하게 군다? 이 상처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거든요.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저도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당장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긴급 지원할 곳은 막 다 해야 됩니다. 하되 좀 더 내밀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